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토요일 날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유리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런 거였죠. 자, 유리함수를 바라볼 때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요런 형태로 써 있으면 어서와. 자, 요런 형태로 써 있으면 우리는 이 유리함수에서 이 식에서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가져와야 돼? 그치? 요걸 딱 봤을 때 p, q라는 점을 가져와야 돼. 그치? p, q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p, q가 바로 이 유리함수의 뭐였죠? 꼭지점이요? 꼭지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뭐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었습니다. 점근선의 교점. 그쵸? 예를 들어 y는 x-2분의 5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다면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들을 먼저 그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야? 2,1. 그치? 2,1이니까 어서와. 자, 2,1을 기준으로 해서 2,1.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또르르르르르르륵 하나 그어주시고 또르르르르륵 그어주시면 자, 요 선이 하늘아 x는 뭐죠? 그치? 여기가 x는 2고 그 다음에 얘가 y는 1이지. 맞죠? 요런 점근선 두 개를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가 5라는 양수니까 양수, 호철아 이게 양수면은 우리는 요 점선들을 기준으로 어느 사분면 방향에 그린다?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에, 그치? 요렇게 그려주는 거. 요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었지? 얘가 갖는 의미는 뭐였어요? 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래프의 위치나 그래프의 이 굴곡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이었죠. 자, 얘가 지금처럼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 얘가 음수면 어디 그려진다?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진다. 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무슨 변화가 생겼니? 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커진다? 멀어진다.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이런 변화가 생겼었죠. 그죠? 그게 그 두 가지가 K 역할 다 해요. 그죠? 부호하고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근선을 잘 찍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어. 근데 이제 요거는 유리함수의 요 모양은 이제 유리함수의 말하자면 표준형이죠. 그죠? 표준형. 점근선의 교점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모양. 얘는 표준형인 거야. 우리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 바로 보이는 거 표준형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리함수를 써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요 유리함수는 딱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현재로는 잘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요런 식으로 생긴 애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이걸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그쵸? 얘는 일반형이겠죠? 일반형.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일반형으로 그려져 있을 때 그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반형의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게 이제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애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얘를 요렇게 바꾸는 방법은요. 자, 방법을 좀 외워주세요. 우선 분모 가만히 냅두시고 분자에 요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 있잖아. 그지? 요 숫자 2 살려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분모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대로 똑같이 쓰세요. 여기다가 x 플러스 2라고 무조건 쓰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상수항이 뭐가 오면 될까? 요것만 고민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원래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분배되면은 상수항이 얼마인 거예요? 상수항 몇이 있는 거지? 분자에?
4가 있는 상태지.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있던 값인 마이너스 3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넣어줘야 적당하겠어? 마이너스 7을 넣어줘야 적당하지. 요렇게 해줘야, 그래야 다시 분배 법칙 했을 때 얘랑 똑같은 숫자가 되겠죠. 도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두 개의 분수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요거 분의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2가 그냥 바로 어떻게 될까? 약분돼 버리겠죠. 그죠? 우리 만약에 뭐 a분의 ab 플러스 c, 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얘를 우리가 요렇게 할 수 있잖아. 요렇게 윤호야, 요렇게 나눠서 쓰면 뭐가 돼? 그지? a 지워지니까 b 플러스 a분의 c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x 플러스 2분의 2괄호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2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준형 완성된 거고, 주여가 그러면 이렇게 표준형이 완성됐을 때 아까 말한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으로 보여, 주여가? 맞아요. 마이너스 2,2를 점근선의 교점으로 가질 겁니다. 향이 보이니? 더워? 오늘 어디 가니? 나 어디 가요? 이렇게 하고 왔네. 자, 여기가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의 교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예상을 해보자. 여원아, 어느 사분면 쪽에 그려야 될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모양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4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보세요. 자, 분모 x-3 그대로 두시고, 자, 분자의 맨 앞에 상수항 쓴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가 윤서야 무조건 뭘 써라? 그죠? 분모 똑같이 써라. 그치? 분모 똑같이 써라. x-3 똑같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상수항만 고민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얼마가 있는 게 적당해요? 그쵸? 원래 마이너스 4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 플러스 2를 붙여줘야지 얘랑 같은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요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어서 쓰면, 성빈이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성빈아, 요 앞에 있던 분수가 요거 분의 요거, 얘는 얼마라고 써버릴 수 있다? 2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렇지. 자, 그러면 성빈아,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인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그렇죠. 3,2죠. 3,2. 요거 부호는 거꾸로 가는 건데 이건 그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3,2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프도 그리라 그랬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3,2부터 찍어요. 3,2. 자, 여기다가 3,2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점근선의 교점을 그을게요. 쪼르르르르르르륵 쪼르르르르르륵 그어주고, 자, 성빈아, 그럼 요 선 있지, 요 선, 요 세로선, 이 직선의 이름이 뭘까? x는 3, 그 다음에 괄호선의 이름은 y는 2. 자, 점근선 완성됐고, 그래프를 1, 3 쪽에 그려, 2, 4 쪽에 그려? 1, 3 쪽에 그려야죠. 여기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1, 3 쪽에 요렇게 그리시고, 요렇게 그리시고, 네, 요렇게 그려주시면 요게 40번의 그래프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밑에 42번 방금 한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잘 그려가지고
그래프까지 한번 완성해 봅시다. 42번 해주세요. 42번. 그러니까 이거를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괄호 x 플러스 4 하고 플러스 4. 그래서 완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어, 플러스 x분의 아니라 x 플러스 4분의 4. 혹시 요거랑 약분시킨 거예요? 네. 요거랑 요건 약분은 되지 않습니다. 약분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럼 요 상태가 그대로 표준형인 거고, 하영아. 그러면 그 점근선의 교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쯤에 요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4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y는 마이너스 3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자, 하영아, 어느 사분면 방향에 그려야 돼? 13 쪽이야? 24 쪽이야? 24 쪽에 그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니지. 여기를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양수니까 13 쪽에 그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는 뭐까지 표시해보면 좋다 그랬죠? y절편. 그죠? y절편까지 표시해보면 우리가 약간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준영아, y절편 찾는 방법은 항상 똑같거든? 모든 함수가. 얘 y절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함수든 마찬가지야. y절편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 여기 맨 끝에가 뭔데? 마이너스 8이요? 이게 y절편이라고요? 이건 점근선이잖아요. 원래 있잖아, 모든 함수의 y절편 찾는 방법은 x에 뭘 넣는 걸까, 준영아? 0을 넣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x에 0을 넣으면 y절편이 나오는 거야. 그럼 y절편 얼마겠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2, y축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 요거 하나 찍어놓고 그리면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요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하나는 요렇게 지나갈 거고, 그쵸?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점근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점근선을, 물론 얘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점근선 찾고 그래프 그리는 것이 정석인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요럴 때 있어요.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고 그냥 점근선만 딱 찾으면 끝나는 문제들 있어요. 점근선만 딱 찾으면 끝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는 굳이 이거를 요렇게 하는 게 좀 귀찮아. 그래서 조금 더 점근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자, 보세요. 요런 함수를 만났을 때 자, 요런 함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래프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점근선만 알면 끝나. 고럴 때 있죠. 고럴 때 x 점근선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x 점근선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x 점근선입니다. 그렇지 않니? 그지?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 그래서 점근선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다. 이것이 x점근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y점근선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y점근선은 뭘 보는 거냐면 분모에 있는 x의 개수 있죠. 분모에 있는 x의 개수, 대부분은 1인 경우가 많은데 분모에 있는 x의 개수와 분자에 있는 x의 개수 있죠. 그죠? 요거와 요거를 그대로 분수로 보면 돼.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그게 그대로 y점근선을 가리킨다. 자, 분모의 x의 개수분의 분자의 x의 개수. 자,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한눈에 딱 봐도 y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점근선만 빨리 찾으면 되는 문제에서 계산 없이 그냥 눈으로 딱 봐도 x 점근선, y 점근선을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으면 확실히 편합니다. 문제 풀 때.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요 놈을 딱 봤어. 딱 보자마자 x 점근선 얼마죠? x는 마이너스 1. 요게 x 점근선이야. y 점근선 얼마죠? 4인 거야. 1분의 4니까. 그죠? 그래서 y는 4.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구나.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4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 그치? 요거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해요. 자, 넘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정말 쉬워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진짜 쉬워.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서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잘라줄 거 아니야? 그 부분 그냥 탁 잘라가지고 그 잘려진 구간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무슨 값? 최대값. 제일 낮은 데가 무슨 값? 최소값.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려지면 잘 잘라서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만 찾으면 되니까 사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4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 지금 표준형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정연아. 표준형이 아니구나. 일반형이네요. 이걸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자가 그냥 x였잖아. 요 뒤에다가 우리는 뭘 반드시 붙여야 될까? 무조건 분모하고 일단 똑같은 모양이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가 뭘 붙일까? 마이너스 3을 일단 붙이고 다시 뒤에다 또 뭘 붙여? 플러스 3을 이렇게 붙여. 그죠? 요렇게 놔야 돼요. 그래야지 요렇게 써서 표준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응? 자, 그럼 앞에 얼마가 나올까? 1 더하기 맞아요. 그쵸? 요렇게 생겨야지 표준형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뭐겠어? 점근선의 교점은 3,1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세요. 3,1이니까 3,1. 자,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요렇게 점근선 하나 그어지고 요렇게 점근선 하나 그어지죠.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요 숫자가 3이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1사분면 쪽에 이렇게 그리고요. 3사분면 쪽도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번엔 문제에서 이제 범위를 잘라줬잖아. 가연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줬어? 0부터 2까지를 잘라줬어요. 그러면은 0이면은 여기죠. 지금 요거 자체가 요 y축 자체가 x는 0이죠. 그죠? 여기가 x는 0이고요. 그 다음에 2까지니까 요거보다 x는 3보다 왼쪽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x는 2가 있겠지. 그치? 요렇게 딱 요 사이만 써라.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래프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자, 요 부분의 그래프 중에 경빈아,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 x가 얼마인 지점이 그래도 가장 높아? 그죠? 0인 지점이 그래도 제일 높죠? 그래서 0인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까, 경빈아? 가장 높으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죠? 요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인 지점, 여기가 제일 낮을 테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0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성빈아,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그러니까 숫자로 얼마예요?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든 뭐시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0이죠. 0. 그죠?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입니다. 최대값이 0이에요. 최대값이 0이고. 자, 그러면 성빈아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 그리고 잘라서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찾으시면 됩니다. 최대값은 0,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요것이 44번 문제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8번 한번 풀어볼게요. 48번. 자, 48번. 이것도 윤호야 가장 처음 할 일이 뭐야? 이게 그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분모에 x-3 그대로 놓고요. 자, 분자 어떻게 쓸까요? 그죠? x의 개수 쓰고 괄호 안에다가 무조건 x-3 해주고, 자, 뒤에 얼마 붙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4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표준 형식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3, 마이너스 3. 그러면은 3, 마이너스 3.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느 사분면 쪽에 생겨요? 그죠? 여기가 음수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길 건데, 자, 갔다 오세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점근선 여기가 x는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은, 자, 여기쯤부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은 한 여기쯤까지 요렇게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죠? 요거네요. 요렇게네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보인다. 주어가 x가 얼마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맞아.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다?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계산만 하면 되겠네. 주여기가 해봐.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요 식에다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분자는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최소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자, 최대값은 2 집어넣는 거죠? x에 2 집어넣어주세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인가? 그죠? 그럼 얼마야 결국?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아니야? 1이지 1 그치? 네,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1인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인 거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예요. 자, 그 밑에 49번 한 개만 풀어보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해봐 얘들아. 49번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답 나왔죠? 49번의 최대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4분의 9 그쵸? 최대값이 마이너스 4분의 9, 최소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여러분 풀면서 그런 생각 했나요? 이거 최대 최소 찾는데 그래프 굳이 그려야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최대 최소 값은 뻔해요. 그치? 왜? 무조건 이 범위의 양 끝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두 지점에서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전혀 몰라도 그냥 마이너스 6 집어넣어서 얼마인가?
마이너스 6 집어넣어서 얼마인가 숫자 하나 찾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얼마인가 하고 숫자 하나 찾으면 숫자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큰 놈이 무슨 값이야? 최대. 그 중에 작은 놈이 최소. 사실 이거예요. 사실 그건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해보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고, 또 사실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만 문제를 내지 않잖아. 막 이 중간에 문자가 껴있을 수도 있고 범위가 문자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단순한 문제에서는 그래프 없이도 사실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108쪽까지만 잘 풀어오세요.